산성 물질이랑 섞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구하기 쉬운 산성 물질이 가 있고 그 두 개 다 섞으면 안 됩니다. 염소 기체가 세계대전 때부터 독가스로 쓰이고 근데 여러분이 와 섞으면 그 염소 기체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랑 섞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둘이 반응하면 소금물이 나오고 끝나서 식초가 유독 안 좋아요. 과산화 아세트산의 물질이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부식성을 가져서 만약에 세탁기에다가 옥시크린 같은 거랑 식초를 섞어 돌렸다 그럼 세탁기 안쪽이 다 부식될 수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독가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365일 우리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것 바로 세제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세탁기는 물론이고요. 설거지, 집안 구석구석 청소할 때 정말 각양각색의 세제가 동원되곤 하죠. 근데 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이 많은 세제가 오히려 내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제 속 유해물질 구분법 세제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오늘 과장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네. 안녕하세요. 과거로 창치게 창피해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 과장창 주제는 세제의 과학. 네. 요것도 세탁기와 가습기에 이어서 요 생활 주제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네. 세제의 과학으로 한번 가보겠고요. 굉장히 또 실용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제 덕분에 우리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진 측면 당연히 있지만요. 양날의 검이죠. 네. 잘못 쓰면은 한 끗 차이로 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계면활성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안 좋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을 확 늘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비누의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면 역시 적절한 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세제류들을 정말 총망라해가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 쓰고 있는가? 양은 적절한가? 깨끗해지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아닐까? 세균 죽이려다 나 죽이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과장창 유튜브 댓글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뭐 가습기, 세탁기 편에서 세척할 때 이거 써도 안전해요? 이런 질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질문이 맞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네.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세제의 과학편을 준비를 했는데 누구랑 할 것이냐 사실 이제 잘못하면 독이 된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독 전문가 폭탄 전문가 맞습니까? 예. 위험한 거 전문가 예. 위험한 거 다 만들어보고 맛본다 씻고 듣고 이분은 맛보는 딱 이렇게 봐도 제가 썸네일에서도 우리 과장창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헤어스타일이나 이 외관만 딱 봐도 네. 약간 미친 과학자. 그렇지 정말 과학에 미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학으로 세계 쟁피를 꿈꾸는 낭만 화학자 우리 광운대 화학자 장홍재 교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극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저희가 또 함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제가 뭐 소개한 거에 잘못된 것도 없었고 뭐 결례를 범한 것도 없었죠. 먹진 않아요. 뭐 맛본다면서요. 맛보는 거랑 먹는 거 좀 조금 다르긴 하고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네, 맛만 본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장창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세제의 과학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이제 핫 이슈. 맞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표백제인 락스. 네, 락스. 락스가 아직도 이 뭔가 고정관념,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 락스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 많단 말이야. 약간 맞아요. 변태처럼. 맞아. 어렸을 때부터 난 그 냄새가 좋았어. 맞아.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그냥 이제 막연히 그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청결한 것 같다. 깨끗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맞아. 다르게 말하자면 그 냄새 자체를 느꼈을 때 깨끗하다 느낀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뭐 강한 무언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끝판왕인 무언가다. 맞아, 강력한 것 같아. 그렇죠. 빨래할 때도 뭐 다른 것들이 안 들 때 락스를 집어넣으면 그냥 옷에 막 하얗게 변해버린다. 뭐 구멍 난다. 아니 이게 큰일 그러면은 난다. 정확하게 찌든 때를 제거하는 원리가 뭐고 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락스는 쉽게 말하면 산화제예요. 어떤 물질을 산화를 시켰다. 바꿔 말하면 산소들이랑 막 결합하면서 얘네가 깨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과정으로 했을 때 사실 모든 유기물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두껍게 때가 쌓였을 때는 겉에는 분해가 되는데 속에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아마 화장실에서 이 줄눈 같은데 곰팡이 같은 게 있을 때는 락스로 문지르는 것보다 그 곰팡이 제거하는 젤을 뿌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랑 락스랑 성분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네, 같은 물질로 되어 있고 단지 농도가 높고 붙어 있으니까 속에까지 침투해서 제거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다 제거가 가능한데 근데 유일하게 락스를 좀 쓰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목재. 목재. 네. 나무는 사실 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쓰면 속에 들어가서 뒤틀리게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나무는 물에 안 좋죠. 네, 또 산화 물질이다 보니까 대리석. 어. 만약에 가정 화장실이 대리석으로 돼 있는 분은 락스 오, 사용이 조금 집에 조심하셔야 대리석이 돼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 말씀드렸어요. 전혀 아닙니다. 예, 예.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아니 그냥 뭐, 대리석 위에 락스를 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품을 내면서 녹게 됩니다. 조금씩. 부식이 막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 이게 엄청 급격하진 않지만 서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은 울퉁불퉁해지고 오히려 위험하거나 변색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예전에 유럽에서의 대리석으로 만든 수많은 조각상들이 산성비 때문에 녹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거 가속화시킬 수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곰팡이 젤 정말 애용하면서 썼었거든요. 곰팡이를 애용했다고요? 곰팡이 젤이 정말 젤을. 좋은 게 줄눈 따라서 이렇게 샥 해놓고 맞아. 한 몇 시간 있다가 물 쫙 뿌리면 정말 사라져 깨끗해져요. 버리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락스 성분인 줄 몰랐거든요. 네, 좀 진하게 있어가지고 젤처럼 돼 있는 거고 이게 액체로 된 건 아무래도 희석돼 있는 거죠. 네. 근데 락스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걔는. 맞아, 거의 안 나요. 락스 냄새는 사실 요즘엔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원래 냄새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락스가요? 네, 이게 어떤 물질과 반응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질소가 있는 거랑 반응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때 클로라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몸에나 세균이나 다 있던 게 질소를 아미노산이라는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고 영양제로 쓰는 그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 락스 냄새가 난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 이게 락스가 작용을 잘해서 모든 안 좋은 거를 분해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균이 분해가 됐구나.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물이 원래는 엄청 더러웠구나. 그리고 얘네가 분해된 찌꺼기는 잔뜩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맞네. 분해된 그 찌꺼기가 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완전히 분해해서 사라져서 문자 단위로 쪼가리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쪼개만 놓은 거죠. 네. 그럼 그 아, 전염물은 시체, 있다. 사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둥둥둥. 음. 뭐가 나은지 모르겠네. 세균이 떠 있는 게 나은지, 사체가 떠 있는 게 나은지. 그래도 사체가 낫다. 낫지. 그렇죠. 네. 그럼 진짜 농도가 진한 경우에는 우리도 분해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뭐 진짜 일반적으로 쓰는 락스는 그래도 좀 한 4-5%로 좀 묽어서 손에 오래 닿으면 이제 손에 화상을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몸이 분해될 정도로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는 세균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 나오는 것 중 그런 질소가 많은 물질이 대소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영장 물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도 세균 이외에 이 대소변이 많이 있는 물이라면 냄새가 유독 많이 나니까 그거는 좀 아니 수영장에 누가 대소변을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전 아닌데 혹시 누가 안 그러신가요? 대변까지 모르겠지만 소변은 뭐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성분이. 근데 예전부터 이제 그 락스 냄새를 맡아가지고 막 좋아하는 분들 있죠. 애기들이 맞아, 막 있어. 락스 냄새 좋아해 이러면 엄마들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나빠 좋다고. 나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유독한 건가요? 전혀 유독성인가요? 아닙니다. 유독성, 냄새는? 네, 유독성은 없고요. 아. 유독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락스를 뭔가랑 섞어서 썼을 때 네. 유독 물질 나올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썼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는 유독 물질이 아닙니다. 아, 그럼 괜찮다. 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 밀폐된 곳에서 하면 그게 뭐든지. 많이 나면은 그렇죠. 당연히 호흡에 문제가 되지만 환기가 되거나 적당한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개된 곳이나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 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즘 어떤 분들은 좀 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잘못하실 수도 있는데 락스는 세척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어딘가에선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락스는. 그리고 뭐랑 락스를 섞으면 안 된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건 세척제가 아니고 표백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확실하게 우리 독 전문가, 세제 전문가, 폭탄 전문가 정은지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완전 그냥 한마디로 딱 이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우선 산성 물질이랑 섞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가정에서 구하기 쉬운 산성 물질이 식초가 있고 또 구연산. 구연산. 그 두 개 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구연산이랑 섞으면 뭐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왜냐면 있지만 구연산도 그 이제 세척하는 세제고 천연 세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섞으면 왠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산성도가 높아져서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락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염소 냄새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쵸. 그 염소 기체가 세계대전 때부터 독가스로 쓰이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락스와 구연산이나 식초를 섞으면 그 염소기체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거기서 부글부글 이렇게 하면서 네, 엄청 그때 나오는 게 염소기체라 그게 정말 락스 때문에 이제 폐나 아니면 밀폐된 곳에서 쓰러지시거나 이게 거의 산이랑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가 많이 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깨끗이 하려고 락스도 당연히 청소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산성 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섞어서 쓰다가 실제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그리고 있단 화장실 말이죠. 보통 이제 청소할 때 문 다 열어놓고 하지 않고 물이 튈까봐 문 그럴 수 닫아놓고 있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뭔가 그 가스를 맞고 좀 쓰러지는 분들이 네. 우리가 이 산성 물질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초나 구연산은 익숙한데 예상치 못한 산성 물질이 섬유유연제가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세제들이 다 약한 염기성, 알칼리성이라 네. 이거를 중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하려고 쓰는 거라서 아 그런 거구나. 향기 좀 많이 나게 하겠다 해서 그거 섞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향도 좋지만 난 이 향이 싫어. 그래서 섬유유연제의 그 은은한 향을 덮고 싶어. 해서 섞게 되면 그 뭐 농도가 막 강한 산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쌓이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난다. 그러면 혹시 락스랑 뭐는 섞어도 된다. 음. 뭐 아니면 만약에 정 깨끗하고 싶으면 이거를 섞어라. 뭐 약간 이런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섞어도 되는 거에 앞서서 섞으면 안 되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네. 알코올을 섞으면 안 됩니다. 알코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술이나 알코올 섞을 리가 있겠어 싶지만 락스랑 그걸 왜 네. 섞어요? 그 청소할 때 알코올로 러빙 알코올 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세정제가 아이소풀필 알코올이라는 건데 이걸 섞어서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얘도 있을 표백되고 수 얘도 있어. 살균되고. 근데 그게 이론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나오는 게 클로로폼입니다. 그게 흔히 들었을 이렇게 때? 영화 딱 보면은 마취시키는 맞아. 네.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이렇게 기절하면 실제로 그런 기절까지는 아닌데 독성 물질이긴 해요. 몸에 어쨌든 들어가면 막 지방 조직에 쌓여서 거의 DDT 같은 것처럼 계속 독성을 내고 어머 나는 또 큰일 났네. 대사되면서 문제가 돼요. 어떡해 그래서 무서워. 손세정제랑은 절대 섞으면 안 돼서 알코올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섞으면 안 되는 그러면 거. 혹시 요즘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알코올인데 무슨 천연 뭐 주정 발효 주정이라고 해가지고 착착착 뿌려서 막 이렇게 닦는 거 있거든요. 천연 에탄올로 물질인데 만든? 그런 것도 락스랑 섞으면은 안 섞는 게 좋죠 무조건. 그냥 락스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물이랑 아. 락스만. 네. 뭐랑 흔히- 굳이 섞지 말자. 네, 흔히 생각하는 게 다른 종류의 표백제나 이런 거랑 섞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산소 표백제라는 거. 산소계 표백제 쓰죠. 그거랑 섞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반응하면 소금물이 나오고 끝나서 그게 뭔가 화학적인 반응을 네, 해가지고 마치 그냥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네. 0이 되듯이. 서로 그냥 완전 반대라서 딱 섞으면 그냥 아무 효과 없는 결과가 돼서 왜 약을 먹을 때는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효과를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스피린 성분과 타이레놀 성분을 같이 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표백제야 저것도 표백제야. 근데 이 김치 국물이 정말 안 지워져. 나 진짜 끝판왕 왕수에 담그는 것처럼 담그고 싶어 해갖고 두 개를 섞으면 소금물에 담그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금 방금 산소계 표백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트나 옥시크린 같은 거 말씀하신 락스라는 이 염소 표백제와 옥시크린이라는 산소계 표백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뭐가 더 뭐 사용하기에 좋다? 맞아요. 뭐가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나요? 계파가 다릅니까? 그렇죠. 락스 종류는 염소계 표백제고 네. 이제 옥시크린 같은 산소계 표백제라 부르는데 그냥 그 효과만 본다면 락스가 더 좋기는 해요 사실은. 오. 네.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더 좋았다면 그것만 판매되고 다 그것만 쓸 그쵸? 텐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산소계 표백제를 뭐 세탁에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락스를 막 활활 부어서 빨래라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가 다르고 우리 몸에 혹시라도 남아서 들어갔을 때 염소계 표백제가 좀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표백제다. 네. 하얗게 만드는 거다. 산화시키는 거다.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 산소계 표백제도 섞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식초 같은 거랑 섞으면 또 안 됩니다. 식초? 네. 똑같이 산이랑 섞으면 이번에는 안 산 되는 말고 식초가 유독 안 좋아요. 왜요? 그러면 이제 과산화 아세트산의 물질이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한 부식성을 가져서 우리 보통 새로운 프라이팬이나 주방 조구는 막 식초로 좀 맞아요. 가열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는 이제 만약에 세탁기에다가 옥시크린 같은 거랑 식초를 섞어 돌렸다. 그럼 세탁기 안쪽이 다 부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네, 그거 두 그게 개는 섞으면 엄청난 안 돼요. 강력한 이제 네, 부식 물질이라서 위험합니다. 부식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 어쨌든 금속계뿐만 아니라 네. 좋을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식초를 네. 아까 말씀하셨었던 섬유유연제 대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칼리성 세제를 중화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부드러워지니까 나는 그 섬유유연제 냄새가 너무 싫어. 난 천연제로 쓸 거야. 갖고 사과 식초 같은 식초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천연이란 것에 되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천연이 네네. 무조건 좋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안 쓰겠다. 시중 그쵸. 제품 안 쓰겠다 이래서. 근데 그거를 넣으면서 동시에 옥시크린 같은 것들 산소계 표백제가 있거나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싼 세탁기에 그 큰일 세탁조가 날 수 훅 있다. 날아간다.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원래 용도대로 나온 거 그냥 그것만 쓰는 게 가장 좋다. 맞습니다. 괜히 내가 무슨 뭐 막 그 무슨 과학자처럼 막 이거 썼고 저거 썼고 막 괜히 그런 거 하지 말자. 또 하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라면이나 이런 레토르트 식품은 이미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최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뭐 한다고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 물 500ml 넣으라 그러면 500ml만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번 해봤는데 네. 500ml, 550ml 그리고 5분 30초 너무 깁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저 그 계량컵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그 흥건한 걸 좋아하나. 근데 그게 가장 대중적으로 그런 것 무난한 같아요. 레시피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맞는 것 거를 같아요. 좀 따르자. 웬만하면 내가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그 뒤에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의 주의사항 중에서 다 안 읽어요 보통은. 근데 크게 써 있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표백제는 무조건 써 있어요. 주의, 절대로 뭐 산소계 표백제 섞지 마시고, 절대로 그 염소계 표백제 섞지 마시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써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그걸 잘 그만큼 안 읽어봐요. 실용적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고서 그런 거 뒤에 막 꼼꼼하게 읽어보는 분 잘 왜? 없잖아요. 아니, 화장실에서 그건 뭐해? 활자 중독인데 그런 걸 읽으면 되잖아요. 두 분은 다 그거 이제 뭐 제품을 살 때마다 뒤에 그거 꼼꼼히 다 보시나요? 저는 봐요. 저도 그게 안 머리나 보이면 당연하죠, 당신들은. 아니 뭔가 살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좀 확대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저해상도 그러면 아. 사람들 후기 중에서 그 사진 찍은 거막 걸려가지고 나도 맞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알아보실 게 아니면 네네. 크게 좀 써 있는 주의 사항이라도 좀 체크를 하자.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교수님은 당연히 네. 성분표를 보고 사시는 거고 네네. 어쨌든 성분 그 자체만으로도 유독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쉽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다 닫혔어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뭐가 위험해 싶은 것도 다 이제 못하게 막은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 자체가 위험한 거 섞지 않아도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는 없고요. 근데 이제 세제 같은 것 중에서 이 표백의 과거를 쭉 가다 보면 과망간산 포타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네. 이거가 원래 표백으로 쓰여요. 외국에서도 0.01 노르말 농도 이런 걸로 하면은 잘 된다 해서 쓰이는데 이거는 진짜 금속도 부식시키고 뭐 피부에 닿으면 변색도 되고 되게 좀 위험해서 보통 이제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물 켜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나는 이거를 구해갖고 쓰겠다 하면은 위험하니까 굳이 그걸 막 직구를 해가지고. 네, 그런 필요가 전혀 없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이 식약처의 그 기준이 네. 좀 빡빡한 편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빡빡한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데 또 미국도 이 소송이 또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기도 해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 트리클로산이라는 물질이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찾아봤었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고 외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계속 쓰는 곳도 있대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2016년인가부터는 안 쓰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근데 이게 혹시 관심이 가서 구조를 화학 분자 구조를 찾아보면 네. 되게 닮은 녀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 비스페놀A라고 환경 호르몬을 유명한 네, 그리고 많이 들어봤죠. DDT랑도 닮았어요. 아까 구조가. 또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얘도 좋을 거는 없는 놈인데 그 방부나 살균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 세제는 세균이 안 살 것 같지만 이런 방부제가 없으면 세균도 세제를 먹고 또 삽니다. 그냥 우리 열었다가 닫았다 계속 오래 쓰다 그쵸, 보니까 그쵸. 이게 흔히 생각하는 천연 세제들이 요새 유행인데 우선 천연 세제의 가장 주의점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 좀 더 쓰면 얘네가 이제 곰팡이 투성이가 돼버려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이 방부 물질들이 중요하고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트리클로산을 쓰는 이유가 이것만큼 싸면서 확실하고 편한 게 없어서 이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이 쓰는 나라도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거지만 일단은 뭐 크게 아주 독한 건 아니고 네. 소세지 같은 거에 들어가는 네. 우리가 그거 아지산 나트륨 같은 것도 네.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단순히 발색 예쁘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과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저는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해봤어요. 바닥에 이제 아래쪽에 곰팡이 같은 게 이제 한 이틀만 있어도 생겨요. 맞아요. 그, 아니 세제 바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등단 밑이 어두운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먹고 사는 애들은 있더라.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서 뭐?
세제 유통기한 있다고? 그치. 난 지금까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쓸 때까지 썼는데 그치. 세제 무슨 유통기한이 이러신 있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뭔가 세균이 생기거나 보다는 이것도 세제다 보니까 속에서 층이 갈리거나 네. 뭐 가라앉는 게 생기거나 해서 세정력이 떨어지고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식품도 유통기한이 있고 소비 가능 기한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유통기한이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 다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다고 이걸 막 과도한 양을 쓰면은 오히려 잔여물이 남는다거나 네.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음. 적절한 크기로 사서 현명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면 오래된 건 쓰지 뭐 마라. 어쨌든 뭐 트리클로산 같은 것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양은 뭐 인체에 뭐 그렇게 막 치명적이지 않다. 네. 안심하고 써도 되는 네, 건가요? 우선 트리클로산을 외국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급성 독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먹었을 때 우리 독극물 먹은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거 없는데 서서히 얘가- 말려 죽이는군요. 아 그것도 있지만 항균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항생 항균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체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치약 같은 걸 많이 쓰면 이게 우리 몸 속에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란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어쩐지 치약 맛있더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먹었나요 지금까지? 그 치약 먹는 거 아닙니까? 미국인처럼? 그 왜 미국인들 왜 영화 보면 양치하고서 퇴 그냥 이러고 끝내잖아. 맞아. 행쿠지를 하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왜 우리가 입에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노리그죠.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서 안 쓰기 시작한 치약처럼.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쓰면서 꾸준히 복용이 되면 이게 동물 실험했을 때는 기간이 짧았을 때 6개월 정도만 해도 이 암이 생긴다고 봤는데 이게 인간으로 그 6개월을 바꾸면 한 14년 정도가 돼요. 대충. 근데 우리 14년 넘게 치약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쓰지 말자 하고. 안전 위주로 갈 거냐. 네. 정말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다 빼겠다라고 하면 사실 쓸 수 있는 게 쓸 게 없어요. 없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식약처의 판단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일본도 은근히 안전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주방용 세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던 그 포르말데하이드 이게 네. 검출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고 하는데 딴 것도 아니고 주방용 세제에 굳이 포말데하이드 왜 집어넣은 건지 그러게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도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에 우리가 뭘 장기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방부나 살균 효과가 좋아서 트리클로산과 같은 목적이었는데요. 네. 일부러 포름알데히드를 때려 넣은 게 아니라 서서히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할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을 섞어 넣었어요. 아. 근데 이게 방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세제잖아요. 어쨌든 그걸 사용하면은 인체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잠깐이라도 열면 포름알데히드 또 기화돼서 날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흡입되고 어쩌고 하면은 몸속에 쌓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독성 물질이라서 이거는 안 쓰는 게 맞죠. 발암 물질로도 구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그냥 생각에는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펌핑해서 맞아. 나오는 만큼 쓰고 희석해서 쓰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양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요걸로 한번 또 여쭤보면 주방 세제 같은 경우 원래는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쓰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또 속 시원하고요. 야, 왠지 좀 적은 것 같아. 양이 모자란 것 맞아. 같아. 거품이 확 나지 않으면 찝찝한 게 또 한국인이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인들 또 영화에서 설거지할 때도 물에 그 비눗물에 그릇 막 넣은 다음에 꺼내서 그냥 닦아. 갑자기 그다음에 수건으로. 그거를- 아 저걸 왜 안 헹궈? 우린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한가? 지금 동서양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지금? 뭐 깨끗이 하려면 많이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거품이 나야 만족하는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세제를 쓰는 것 중에 가장 제거하고 싶은 거는 기름일 거예요. 네. 기름이 아니라 그냥 과일을 먹은 거 이런 거는 물로 해도 뽀득뽀득 닦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비율이 완벽 깨끗하다라는 결과를 본 적은 없는데 대충 조사를 해봤을 때는 기름의 양이랑 세제 양이 같을 때 그때가 완전히 기름이 안 붙고 제거된다고 1:1? 알려졌어요. 네. 이것도 범위가 좀 넓긴 하죠. 얼마만큼 희석했을 때인지 원액인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기름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면 세제가 충분히 있어야 제거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한 기름기가 적은 거라면 희석해서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세제의 계면활성제 성분, 계면 활성을 시켜서 기름을 이제 유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세제 자체가 적으면 여기 이 수많은 기름을 물과 유화시킬 수가 없어요. 섞게 해주려면 중간에 그 중매해주는 다리 놔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맞다. 그래서 정말 뭐 돼지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잘못 구우면 엄청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휴지로 닦아서 그건 따로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세제로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다. 그리고 하수구에 버리는 것도 환경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수구를 막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본인 집 그게 막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굉장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덧붙이자면 따뜻한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의 예전에-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 있죠. 맞아. 진짜 그 정도 물로 설거지하면 사실 세제가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 정도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식기세척기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게 그 백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검증하고 다니고 이제 좀 살려주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뜻한 물을 안 쓴다는 거예요. 씻을 때 뭐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기름 안 닦인다고 무조건 따뜻한 물 써야 된다고. 당연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일단 적절히 따뜻한 물 필요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좀 커다란 대야 같은 거, 볼 거울 같은데? 같은 거, 네. 그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거 사셔서 거기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짠 다음에 따뜻한 물 담고 그 다음에 넣어놨다가 약간 뿌른 다음에 하면은 진짜 적은 양으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그냥 헹구기만 하면 돼, 그죠? 그리고 그게 정량이거든요. 보통 보면 1리터에 몇 밀리리터 정도를 넣어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 해서 생각보다 섞어보면 정말 적은 양. 정말 적은 양이에요. 정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식세기에 세제를 도대체 얼만큼 써야 세제가 남지 않는가 이거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잔여물질. 네네. 근데 일반 거기 이제 권장 용량만큼 세제가 이제 타블렛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넣고 돌렸더니 세제가 엄청 많이 남는 거야 그릇에. 겉보기엔 그냥 깨끗한데 그래서 아 이거는 많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반에 반으로 해가지고 또 넣었더니 또 세제가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래서 세제를 아예 안 넣고 돌렸어. 그래도 나오죠. 그래도 나와. 왜 그 전에 이제 맞아. 남아있던 세제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럼 대체 세제가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용량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고농축 세제, 맞아요. 고용량 세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가? 그게 남아서 혹시 내 입에 우리 뭐 가족의 입에 들어가진 않을지 축적되진 않을지 되게 걱정되거든요. 들은 바로는 그래서 장홍재 박사님은 항상 일회용품만 쓰신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무슨 맞습니까? 말씀이? 실험실에서 일회용만 써요. 그게 오히려 안전해가지고 그러네. 다 유리로 된 거라 재활용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는다라는 거의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안 남으려면 헹구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과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희석됐다서 안 남았다를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정도 없어진 걸로 봐요. 10만 분의 1 정도 희석되면 아 이게 없다.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그 식기세척기 같은 건 한번 쫙 하고 헹궈도 그 내부에서 물을 순환시켜서 맞아요. 끝없이 콸콸 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우유 한 방울이 우유 한 방울보다는 뭐 한 1ml 한 되게 조금이죠. 이거가 우리 상상하는 그 기준대로 식수 정도로 문제없이 정수가 됐다 하려면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섞었을 때 되고 기름 얘기인데 식용유는 보통 한 3만 배 정도. 그렇게 치면 정말 많은 양으로 헹구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고 정량이라고 써 있으면서 판매되는 건 인체의 독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 잔여량으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게 절대 없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수십 번 헹궈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아예 없다라는 게 너무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정량을 썼는데 을에 남았다 세제가 요 정도는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동물부터 다 모든 실험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절대적인 수치 그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다루는 물질들 중에서 당연히 계면활성 성분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장포물에 머리 감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고 만약에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뭐 식세기를 한번 쓴 다음에 네. 2번, 3번 정도를 그걸 뭐 헹군 모드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에너지의 낭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물론이지. 정도는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한 거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신생아, 아기들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좀 달라. 그때는 예를 들면 세탁기에서도 한 3번 정도 헹굼이 되어 있어도 한 번 정도 더 하고, 돌리는 혹시 식으로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